박영자 72세,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산 여자. 23세에 서울 꽃집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 두 딸을 키우고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다. 평범한 삶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 김민준 54세, 고인이 된 화가 김정호의 외아들. 아버지의 그림이 유명해지는 걸 보며 자랐지만 정작 아버지가 평생 그린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아직도 유품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수진 45세, 영자의 둘째 딸.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한다. 현실적이고 똑부러지는 성격. 어머니가 시골에서 평생 소박하게 사신 게 안타까웠다. 김정호, 고인,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였다. 가난한 청년 시절을 거쳐 말년에 이름을 알렸다. 대표작은 꽃집의 여인 연작, 모델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영자는 2년째 미루던 일을 시작했다. 안방 장롱 위 상자들을 내리는 것이었다. 딸들이 명절 때마다 잔소리했다. 어머니 혼자 올라가시다 다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큰딸이 올라가서 상자를 내려줬다. 먼지투성이 상자 3개. 영자는 큰딸을 돌려보내고 혼자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옷가지들, 아이들 상장, 남편의 낡은 시계.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 마지막 상자 바닥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누렇게 바랜 갈색 봉투. 영자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22세의 자신이었다. 긴 생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깡마른 몸에 헐렁한 셔츠를 입은 남자.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자신을 보고 있는 남자. 김 선생이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50년 전 일이었다. 서울 종로 뒷골목 꽃집에서 일할 때였다. 그곳에 자주 오던 미대생이 김 선생이었다. 가난했다. 늘 싼 꽃 한 송이만 사서 몇 시간을 버텼다. 꽃집 구석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영자는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주인 몰래 시든 꽃 한 송이를 더 갖다 주곤 했다. 그는 고맙다며 영자의 얼굴을 그려줬다. 종이 한 장에 연필로 그린 초상화였다. 영자는 그걸 아직도 기억했다. 자신이 그렇게 예쁘게 보일 줄 몰랐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영자에게 1972년 5월. 잊지 않겠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때 그 사람 김 선생. 본명이 뭐였더라? 김정호. 그랬다. 김정호였다. 둘째 딸 수진이 전화를 했다. 엄마, 지금 뉴스 보세요. 김정호 화백 별세 3개월 만에 유작전 연대요.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래, 요즘 미술 전시회가 많다더라. 아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김정호 화백. 꽃집의 여인 그린 그 유명한 화가요. 영자는 멈칫했다. 뭐라고? 김정호 화백이요. 그 꽃집의 여인 연작으로 유명한 분. 작품 하나에 3억씩 하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서둘러 인터넷을 켰다. 큰딸이 사준 태블릿이었다. 검색창에 김정호 화가를 쳤다.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정호 화백 별세. 향년 73세, 대표작 꽃집의 여인 연작은 미술사의 길이 남을 작품으로. 영자는 기사를 읽다가 그림 사진을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림 속 여자는 자신이었다. 20대 초반의 자신, 꽃집 창가에 앉아있는 자신, 꽃을 안고 있는 자신, 웃고 있는 자신. 영자는 다른 그림들도 찾아봤다. 꽃집의 여인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자신이었다. 자신도 몰랐던 각도의 자신, 자신도 몰랐던 표정의 자신. 손이 떨렸다. 50년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수진이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놀라운 소식이에요. 김정호 화백 아들이 인터뷰했는데 꽃집의 여인 모델이 누군지 찾고 싶대요. 평생 아버지가 비밀로 하셔서 모른대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혹시 엄마 젊었을 때 서울에서 꽃집 일하셨잖아요. 연대가 맞는 것 같은데? 설마 엄마는 아니시죠?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다, 내가 무슨...
근데 만약 엄마시면 대박이에요. 초상권 모델료 청구할 수 있어요. 작품 하나에 3억인데 15점이면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화가 났다. 돈 이야기를 하는 딸이 싫었다. 그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영자는 다시 사진을 봤다. 김 선생의 얼굴을 봤다. 그 순수했던 눈빛을.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그린 게 아니었다.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그린 것이었다. 영자도 알았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못 잤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50년 전 일들이 떠올랐다. 1972년 봄이었다. 영자는 22세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1년이 됐을 때였다.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꽃집일을 했다. 김 선생은 25세였다.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생이었다. 가난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막노동을 했다. 낮에는 꽃집에 와서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이 물었다. 모델 좀 서주시겠어요? 저요? 네, 그냥 평소처럼 일하시면 돼요. 제가 구석에서 그릴게요. 그렇게 시작됐다. 김 선생은 영자를 그렸다. 꽃 다듬는 모습, 손님 받는 모습, 창밖 보는 모습 몰래 그렸다. 한 달쯤 지나서 김 선생이 스케치북을 보여줬다. 영자로 가득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왜 저를 이렇게 많이 그리세요? 김 선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아름다워서요. 그게 고백이었다. 어설프고 순수한 고백이었다. 영자도 김 선생이 좋았다. 가난하지만 눈빛이 맑았다. 꿈이 있었다. 언젠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꽃집 끝나고 한강에 갔다. 남산에 올랐다. 김 선생은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 영자를 그렸다. 그해 5월 영자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고향에서 중매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가 된다. 영자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다. 그 거지 같은 놈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놈하고 그림 그린다고 그걸로 밥 먹고 사냐? 영자는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당장 고향 내려간다. 다음 주에 선본다. 영자는 김 선생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만났다. 한강 다리밑이었다. 5월에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요. 저 결혼해야 해요. 김 선생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김 선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사진이었다. 그날 아침 인화한 사진이었다. 둘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이거 가지세요. 저도 하나 가질게요. 잊지 않을게요. 영자는 사진을 받았다. 울면서 받았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자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한 달 뒤 결혼했다. 평범한 남자였다. 농협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영자는 김 선생을 잊으려 했었다. 하지만 사진은 버리지 못했다. 남편 몰래 숨겨뒀다. 가끔 꺼내봤다. 젊은 날의 자신과 그 사람을. 그리고 50년이 지났다.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사람이 화가가 됐다는 것, 유명해졌다는 것, 자신을 평생 그렸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찾아왔다. 태블릿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보세요. 김정호 화백 특집 다큐멘터리예요. 바쁜데 왜 이런 거 보여주냐? 엄마, 진짜 중요해요. 이 그림 속 여자 좀 보세요.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잖아요. 영자는 화면을 봤다. 꽃집의 여인 3번이었다. 꽃다발을 아는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언니도 그러던데요. 이거 완전 엄마라고. 수지는 영자의 옛날 사진첩을 가져왔다. 20대 사진을 찾아서 그림과 비교했다. 봐요. 눈매, 코, 입술 라인. 똑같아요. 엄마 맞아요. 영자는 당황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 나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엄마 1972년에 종로 꽃집에서 일하셨잖아요. 김정호 화백이 그때 그 근처 미대 다녔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영자는 짜증을 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내가 그 사람 모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수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초상권 침해예요. 모델료 청구할 수 있어요. 작품 15점이면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어요. 영자는 화가 났다. 돈 타령 그만해. 나는 돈 필요 없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받을 거 받으셔야죠. 영자는 딸을 노려봤다. 넌 그게 돈으로 보이냐? 그 사람이 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생각해 봤어? 그야 예술 활동이죠.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영자는 말을 아꼈다. 모르겠다. 그냥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조용히 살고 싶어. 수지는 답답해했다. 엄마는 왜 이래요? 기회인데. 법적으로 우리 권리예요. 권리 하지 마. 세상에 권리가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영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어머니가 고집센 거라고 생각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다시 사진을 봤다. 김 선생의 얼굴을.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원망했을까? 배신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았을까? 영자는 궁금했다. 정말 궁금했다. 그림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붓을 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다. 서울에 가기로 했다. 딸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냥 그 사람의 흔적을 보고 싶었다. 3일 후 영자는 서울행 버스를 탔다. 딸들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방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그 사진만 넣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다. 50년 만이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영자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다. 영자는 종로로 갔다. 옛날 꽃집이 있던 곳으로. 하지만 그곳에는 대형 빌딩이 들어서 있었다. 꽃집은 흔적도 없었다. 영자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여기였다. 이 자리에서 꽃을 다듬었다. 이 자리에서 김 선생을 만났다.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여기 꽃집 있었는데 말이야. 아, 재개발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놨다. 영자는 다음으로 김정호의 옛 작업실 주소를 찾아갔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주소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 쓰던 작업실이라고 했다. 낡은 주택가였다. 3층짜리 빌라 건물이 나왔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영자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여기서 그림을 그렸구나. 여기서 나를 그렸구나. 영자는 건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다. 여기 찾으시는 곳 있으세요? 50대 남자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영자는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민주는 건물을 보며 말했다. 여기 오래됐죠. 곧 재개발 들어간대요. 그래요? 아쉽네요. 민주는 영자를 보며 물었다.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50년 전에 잠깐 이 근처 꽃집에서 일했었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50년 전이요? 그럼 1970년대? 네, 1972년쯤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종로 쪽 꽃집이었나요? 영자는 심장이 쿵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민주는 묘한 표정으로 건물을 봤다. 우연이네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미대 다니실 때. 아버지도 그 꽃집에 자주 가셨대요. 영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미대를요? 네, 홍익대 회화과요. 가난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대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지만 아버님 성함이.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김정호 화백님이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김정호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 민주는 영자가 안색이 안 좋은 걸 눈치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영자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버스 타고 오느라 피곤했나 봐요. 민주는 근처 카페를 가리켰다. 저기 가서 좀 쉬시죠. 제가 차라도 사드릴게요. 영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준이 이미 앞장서고 있었다. 영자는 그를 따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맞는 건가? 정체를 밝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카페에 앉았다. 민준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요즘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자주 이쪽 오거든요.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이 화가셨다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정호 화백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분이시죠?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유명해진 건 말년이에요. 젊었을 땐 정말 가난하셨어요. 그림 팔리지 않아서 막노동도 하시고 그래도 포기 안 하셨어요. 영자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민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림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꽃집의 여인 연작이요. 모델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만난 여자분. 영자는 숨을 참았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걸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림 속 여자가 누군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마 소중한 기억이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혼자 간직하고 싶으셨던 거죠. 영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분도 아버님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그리워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한번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림 속 여자가 누구냐고. 아버지가 멍하니 창밖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만난 사람이라고. 가질 수 없었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절대 울면 안 됐다. 아버님이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년에 치매가 오셨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력이 다 사라지는데 한 가지만 또렷했어요. 뭔데요? 이름이요. 한 여자 이름 자꾸 부르셨어요. 영자야, 미안해. 영자야, 보고 싶어. 그러면서 우셨어요. 영자는 커피잔을 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들 수가 없었다. 영자라는 분이 그 모델인가 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근데 이름밖에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찾고 싶은데 단서가 없어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여기서 밝혀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이 건물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 옛 작업실 한 번 더 보러 왔어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작업실이 저 건물에 있었어요? 네, 2층 205호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거기서 20년을 그림 그리셨어요. 영자는 건물을 봤다. 그곳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그렸다. 50년 동안 자신을 그렸다. 민준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거 며칠 전에 찾았어요. 아버지 옛날 일기장이에요. 영자는 공책을 봤다. 누렇게 바랜 대학 노트였다. 읽어봐도 될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 시절 이야기니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다. 김정호의 글씨였다. 50년 전 그 사람의 글씨. 1972년 3월 21일. 날씨 맑음. 오늘 꽃집에 새로운 아가씨가 일을 시작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눈이 맑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영자는 가슴이 떨렸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4월 5일. 오늘 그녀에게 모델을 부탁했다. 흔쾌히 승낙해줬다. 고맙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릴 수 있다니. 4월 23일. 그녀와 한강에 갔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그녀가 더 아름다웠다. 나는 가난하다. 그녀에게 줄 게 없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다. 영자는 눈물을 참았다. 페이지를 넘겼다. 5월 12일. 오늘 그녀가 울었다. 고향에 내려가야 한단다. 결혼한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무능하다. 그녀를 잡을 자격이 없다. 5월 15일. 마지막으로 만났다. 한강 다리 밑에서 나는 사진을 줬다.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5월 21일. 그녀가 떠났다.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모습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붓을 들 수 있을 때까지 영자는 공책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뒤에 더 있어요. 1980년대, 1990년대 일기도 계속 그분 이야기예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너무 슬프네요. 민주는 공책을 다시 받았다. 저도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신 줄 몰랐어요. 영자는 물었다. 어머님은 아셨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결혼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했고 아버지도 이제 앞을 보고 살겠다고.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이해해 주셨대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사람을 담고 살 수 있다고. 과거를 지우지 않아도 현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남편은 그런 말을 해줬을까? 자신도 김 선생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다면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민준이 말했다. 요즘 미술관에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 회고전을 하고 싶대요. 꽃집의 여인 연작을 중심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모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미술사적으로도 의미 있대요. 한 사람을 50년 넘게 그린 작가가 드물거든요. 그 모델이 누군지 밝혀지면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꼭 찾아야 하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찾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한 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니요? 아버지의 예술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 그리움이 없었다면 그 그림들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화가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니 자신은 그저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시계를 봤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민준은 명함을 꺼내 영자에게 건넸다. 혹시 그 시절 아버지를 아시는 분 만나시면 연락 주세요. 어떤 정보라도 좋아요. 영자는 명함을 받았다. 김민준, 미술관 큐레이터. 그러죠. 혹시 만나면요? 민준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버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자도 일어섰다. 저야말로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민준은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영자라는 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마지막 소원이요? 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그때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자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자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이 떠난 후 영자는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다 식었다. 영자는 민준이 준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다. 전화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나는 그 영자라고, 나는 그 그림 속 여자라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50년의 시간이 너무 무거웠다. 자신은 늙었다.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됐다. 그림 속 22세 여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영자는 카페를 나와 다시 그 건물로 갔다. 2층 205호, 민준이 말한 작업실. 계단을 올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을 것이다. 그때 건물 관리인이 나타났다. 누구 찾으세요? 영자는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관리인은 영자를 보더니 물었다. 혹시 205호 아세요? 네, 오래전에요. 관리인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 집 주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들분이 정리하러 가끔 오시는데 보고 싶으시면 올라가 보세요. 어차피 곧 철거될 집이에요. 영자는 놀랐다. 제가 들어가도 돼요? 관리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뭐 들어가서 뭘 가져가실 것도 아니고 잠깐 보시고 나오세요.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다. 삐걱 소리가 났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10평도 안 됐다. 창문 하나, 낡은 이절 하나,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벽에 옛날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 김정호의 사진들, 그림 그리는 모습, 전시회 사진. 영자는 한 장 한 장 봤다. 그때 바닥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 영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영자였다.
연필로 그린 영자, 두 번째 페이지도 영자,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스케치북 전체가 영자였다. 영자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생각에 잠긴 얼굴, 모두 자신이었다. 자신도 몰랐던 표정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적혀 있었다. 영자에게 내가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972년 3월부터 5월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날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스케치북을 꼭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 기억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영자는 일어났다. 스케치북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관리인이 물었다. 다 보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추억 봤어요. 영자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다. 작은 여관방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영자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사람도 미안해했구나. 자신만 미안해한 게 아니구나.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의 명함을 봤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손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그때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서울이야. 친구 만나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봤어요. 아무도 엄마 안 만났대요. 영자는 당황했다. 왜 그렇게까지?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김정호 화백 관련해서 서울 가신 거죠?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맞아. 수진은 흥분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델이라는 거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내가 그 영자야. 수진은 소리를 질렀다. 어머, 진짜예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말하기 싫었어. 복잡해.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당장 유족 만나서 얘기하세요. 법률 상담도 받아야 하고. 영자는 화가 났다. 너는 왜 맨날 법률, 권리 그런 소리만 하냐? 당연하잖아요. 엄마 권리예요. 권리가 다가 아니야. 사람 마음도 생각해야지. 무슨 마음이요? 그 화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영자는 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있어. 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평생 나를 기억했는지,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 수진도 맞섰다. 엄마는 왜 그렇게 세상 모르고 사세요? 요즘은 다 권리를 찾아요. 엄마가 손해보실 필요 없어요. 손해가 아니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사랑이야. 수진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엄마, 50년 전 일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야, 안 끝났어. 그 사람은 날 끝까지 기억했어. 그게 사랑이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감상에 젖으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딸과는 평행선이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영자는 민준에게 전화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괜찮으세요? 오늘, 가능하면 오늘이요. 그럼 2시에 어제 그 카페에서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영자는 2시간 일찍 나갔다. 긴장됐다.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다. 민준이 도착했다. 영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셔서 걱정했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50년 전 그 사진. 영자와 김정호가 함께 찍은 사진. 이거요. 이게 할 말이에요. 민준은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눈이 커졌다. 이게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1972년 5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강 다리 밑에서. 민준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여자,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영자를 봤다. 어르신 혹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제가 영자예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사진이 떨어질 뻔했다. 정말요? 정말 어르신이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찾아주셔서 나타나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르신이 그 영자셨군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분.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 마음 한구석에 담고 살았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영자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가난했던 것, 부모의 반대, 어쩔 수 없었던 것들. 민준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는 원망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무능해서 미안해 하셨어요. 영자는 울컥했다. 저도 그래요. 평생 미안했어요. 도망친 것 같아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덕분에 아버지가 화가가 되셨어요. 그 그리움이 예술이 됐어요. 어르신이 없었다면 그 그림들도 없었을 거예요. 영자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영자를 자신의 갤러리로 데려갔다. 작은 개인 갤러리였다. 회고전 준비 중이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꽃집의 여인 연작이었다. 1번부터 15번까지. 영자는 첫 번째 그림 앞에 섰다. 22세의 자신이 꽃을 다듬고 있었다. 표정이 진지했다. 집중하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설명했다. 이게 첫 작품이에요. 1972년 3월에 그리셨대요. 어르신을 처음 본 날. 영자는 두 번째 그림으로 갔다. 창가에 앉아있는 자신, 햇살이 얼굴에 비치고 있었다. 이건 4월 작품이에요. 봄날 오후에 빛을 담으려 하셨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자는 한 그림 한 그림 앞에 오래 섰다. 자신도 몰랐던 순간들이었다. 자신도 몰랐던 표정들이었다. 10번째 그림에서 영자는 멈췄다. 자신이 울고 있는 그림이었다. 언제 울었더라? 아, 맞다. 헤어지던 날.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비평가들이 말하길 인간의 슬픔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했어요. 영자는 그림 속 자신을 봤다. 22세의 자신. 사랑을 잃은 자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마지막 그림은 달랐다. 뒷모습이었다. 영자가 멀리 가고 있는 뒷모습. 제목은 이별이었다.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가 제일 아끼신 작품이에요. 절대 팔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작업실에 걸어두셨어요. 영자는 한참을 그림을 봤다. 그 사람의 마지막 시선, 자신을 떠나보내는 시선. 영자는 민준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 그림들을 그리셨어요? 민준은 대답했다.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요. 손이 떨려서 붓을 잡기 힘드실 때까지. 마지막 작품도 어르신이에요.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왜 이렇게까지 날 그렸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랑이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지나 봐요. 민준은 영자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갤러리 안쪽 보관실이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돼 있었다. 여기 어르신 관련된 물건들이 더 있어요. 민준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서 봉투들이 나왔다.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다. 영자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들 수십 통이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영자에게 1972년 6월 내가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나는 아직도 꽃집에 간다. 내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너는 없다. 빈자리만 있다. 두 번째 편지. 영자에게 1973년 5월 1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너를 그린다. 기억이 흐려질까봐 두렵다. 내 얼굴을 잊을까봐 두렵다. 세 번째 편지. 영자에게 1975년 8월 오늘 첫 개인전을 열었다. 내 그림으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했다. 모델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다. 영자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다. 1980년대 편지, 1990년대 편지, 2000년대 편지 모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았다.
마지막 편지는 2023년 것이었다. 1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 영자에게. 나는 이제 많이 늙었다. 손도 떨린다. 기억도 흐려진다. 하지만 너는 선명하다. 22세의 너, 웃던 너, 울던 너, 모두 선명하다. 나는 행복했다. 너를 만나서, 너를 그릴 수 있어서 미안하다. 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맙다. 내 인생에 와줘서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안녕, 김정호. 영자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영자는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그리움을, 50년의 미안함을, 50년의 사랑을. 한참 후 영자는 진정했다. 민준이 물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다음 달에 아버지 회고전을 열 예정이에요. 꽃집의 여인 연작을 중심으로. 그런데 어르신이 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영자는 놀랐다. 나를요? 네. 어르신이 그림 앞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50년 만에 재회니까요. 영자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일반 공개 전날 어르신만 초대할게요. 조용한 시간에. 어르신과 그림만 있는 시간. 영자는 생각했다. 그림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시간. 좋아요, 갈게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영자는 물었다. 혹시 언론에는 공개 안 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공개 안 해요. 이건 어르신과 아버지 사이의 일이니까요. 영자는 안심했다. 딸 수진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자신의 일이었다. 자신이 결정할 일이었다. 영자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민준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정말 가난하셨대요. 그림이 팔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년에 인정받으셨죠. 영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나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 그 사람도 행복했구나. 그 사람도 잘 살았구나. 일주일 후 영자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유족 만났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났어. 수진은 흥분했다. 그래서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법적 문제는 없어. 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왜요? 엄마 권리인데. 영자는 딸을 똑바로 봤다. 수진아,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이 날 어떻게 기억했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수진은 답답해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순진하세요? 순진한 게 아니야. 가치관이 다른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엄마,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영자는 웃었다. 나도 내가 이해 안 돼. 왜 맨날 돈 타령인지. 수진도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우리 평행선이네요.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 다를 수 있어.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면 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 안 해. 이미 결정했어. 한 달 후 영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이 따라왔다. 큰딸도 왔다. 딸들은 결국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해 주기로 했다. 어머니의 선택이니까. 갤러리 앞에 도착했다. 아직 일반 공개 전이라 사람이 없었다. 민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오셨군요. 영자는 미소 지었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딱 맞춰 오셨어요. 민준은 딸들을 봤다. 따님들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수진과 큰딸은 인사했다.
두 딸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다. 벽마다 그림이 걸려 있었다. 꽃집의 여인 연작, 영자의 일생이 그곳에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어르신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영자는 첫 번째 그림 앞에 섰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봐도 가슴이 먹먹했다. 딸들도 그림을 봤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예뻤네요. 영자는 웃었다. 옛날 일이야. 큰딸이 말했다. 그분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이렇게 많이 그리셨으니.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 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 어머니도 이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구나. 영자는 그림을 하나하나 봤다. 마지막 그림 앞에서 오래 섰다. 이별, 뒷모습. 영자는 그림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속으로. 미안해. 그때 도망쳐서. 하지만 나도 널 잊지 않았어. 평생 기억했어. 민준이 옆으로 왔다. 어르신,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영자는 열어봤다. 안에 편지 한 통과 작은 액자가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적혀 있었어요. 영자를 찾으면 이 두 가지를 전해달라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먼저 꺼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을 찾았다는 뜻이겠지? 아들이 잘 찾아줬나 보다. 고맙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림도 그렸고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먼저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 가난해서 당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평생 그게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화가가 됐다. 당신을 그리고 싶어서 붓을 잡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포기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5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 청춘이었고 내 예술이었고 내 전부였다. 당신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까맣게 잊었을까? 둘 다 괜찮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그림들을 봐줘서 고맙다. 그림 속 당신은 영원히 22살이다. 영원히 아름답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액자 안을 봐주길 바란다. 내가 상상한 당신의 모습이다. 시간이 지나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안녕. 김정호. 영자는 편지를 다 읽고 손이 떨렸다. 그리고 상자 안에 액자를 꺼냈다. 작은 스케치였다. 한 여자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한 머리, 70대 여자, 자신이었다. 지금의 자신이었다. 영자는 놀라서 민준을 봤다. 이게 나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리신 거예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상상으로 그리신 어르신의 지금 모습이에요. 유언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늙어도 아름답다고. 영자에게 꼭 전해달라고. 영자는 그림을 꼭 안았다. 눈물이 또 났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날 그렸구나. 네, 어르신은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자 첫 그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딸들도 울고 있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영자는 편지와 그림을 가슴에 품었다.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회고전은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미술 비평가들이 극찬했다. 한 화가의 50년 사랑이 감동을 줬다. 하지만 영자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준이 약속을 지켰다. 언론 인터뷰에서 민준은 말했다. 모델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영자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가슴이 가벼워졌다. 5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이제 놓아도 될 것 같았다. 영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오래전에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한테 말 못했었죠.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영자는 김정호의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사진도 넣었다. 50년 전 그 사진. 하지만 마지막 그림은 안방에 걸었다. 침대에 누우면 보이는 곳에 주름진 얼굴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제 놓아줘야 했다. 집착을 놓고 추억으로 남겨야 했다. 민준이 가끔 전화했다. 안부를 물었다. 영자는 잘 지낸다고 답했다. 정말 잘 지냈다. 그해 가을 민준이 찾아왔다. 큰 봉투를 들고 왔다. 어르신, 이거 드리려고요. 회고전 도록이에요. 아버지 그림이 다 실려 있어요. 영자는 도록을 받았다. 표지에 꽃집의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 덕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 민주는 잠시 머물다 돌아갔다. 영자는 도록을 펼쳤다. 그림들이 하나하나 실려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늙은 자신의 스케치도 있었다. 영자는 도록을 덮고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매일 밤 영자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잠들었다. 주름진 얼굴로 웃고 있는 자신. 어느 날 영자는 딸들을 불렀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딸들이 모였다.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김정호 화백 옆에 묻어줘. 평생 22살의 나를 그려준 화가 김정호 옆에. 딸들은 놀랐다. 엄마 아빠 옆에 묻히셔야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이해해 주실 거야. 아빠한테도 말했어. 나는 두 사람을 다 사랑했다고. 아빠는 내 현실이었고 김 선생은 내 청춘이었어. 수진이 물었다. 엄마는 후회 없으세요? 영자는 웃었다.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충분히 살았어. 사랑도 했고 사랑받았어. 엄마, 행복하세요? 영자는 그림을 봤다. 웃고 있는 72세 자신을. 행복해. 이제야 진짜 행복해. 그날 밤 영자는 꿈을 꿨다. 꽃집에 있었다. 22살이었다. 김 선생이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영자는 꽃을 갖다 줬다. 김 선생은 고맙다며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을 그리고 있어요. 영자는 웃었다. 알아요. 평생 그렸잖아요. 김 선생도 웃었다. 맞아요. 평생 그렸어요. 후회 없어요. 나도 후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50년의 시간이 사라졌다. 다시 청춘이었다. 영자는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그림이 빛나고 있었다.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날 기억해줘서, 날 사랑해줘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곤조곤 스토리 채널은 가족 인생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스토리, 시니어 감성 드라마로 깊은 여운을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표현해 주세요.